안녕하세요. 체험학습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이두입니다. 이제 우리 학습자들은 더 이상 학교 교육만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체험학습 현장으로 나와서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배움을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 강의를 1강부터 15강까지 함께 하시게 된다면 체험학습 지도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는 역량을 기르실 수 있고 당당하고 힘차게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오늘 1강 체험학습과 체험학습 지도사 이해에 대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설명하면 잊을 것이요. 보여주면 기억할 것이요. 참가시키면 이해할 것이요. 중국의 고대 속담인데요. 이 속담에서 예전부터 학습에서는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중국의 오래전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1세기 지금의 시대에서도 체험학습 지도사가 직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우리 학습자들을 초대해서 함께하게 된다면 실천적 학습자로 우리 학습자들이 더욱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기억했던 것들을 체험학습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서 우리 학습자들이 실천적 학습자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상황학습 이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하면서 지식을 체득하게 된다면 이것을 폭넓은 학습 경험으로 획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구성주의, 그 중에서도 상황학습 이론의 주장인데요. 실생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더 많은 암기와 더 많은 그 문제 풀이를 요구하지가 않습니다. AI와 같은 최첨단 학습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대신 우리 학습자들은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나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체험학습이 그 역할을 해낼 텐데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학습자는 개인의 경험과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얻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학습을 통해 상호 보완적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편적 지식으로 오목렌즈, 볼록렌즈, 오목렌즈의 예, 볼록렌즈의 예, 이렇게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을 하고 기억하였다면 체험학습장에 갈 때 직접 이 오목렌즈, 볼록렌즈를 가지고 나가서 이 오목렌즈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볼록렌즈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문제 상황에 맞닥뜨려서 이 도구를 활용해보고 탐색해보면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작은 것들을 관찰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 거구나. 이 특성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실천적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실천적 지식은 우리 두뇌 장기 기억의 영역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단편적 지식은 단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것에 비해 실천적 지식으로 획득한 것은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므로 지식 기반 사회의 필수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우리 교육학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이 체험학습에서 그 의미를 더욱 발휘합니다. 교육심리학자 비고츠키는 오늘의 근접 발달 영역이 내일의 실제 발달 수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이 근접 발달 영역 안에서 학습자들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학습자는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는 점점 더
발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이 도움닫기 판 하나만 있으면 나는 이 위로 날아오를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도움닫기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또래 학습자 또는 체험학습 지도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협동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함께 하는 이 경험 등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은 체험학습 지도사 또는 또래 학습자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는 할 수 없던 거를 이뤄낼 수 있는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것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잠재적 발달 수준이 추후에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 되고 또 다른 근접 발달 영역에 놓이면서 새로운 잠재적 발달 수준을 향해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접 경험하고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 체험학습을 통해 이뤄낼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지도사란 많은 분들께서 마치 가이드 투어처럼 어느 곳에 가서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사람 아닌가요? 라고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체험학습 지도사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평면 상태의 교과 수업을 입체적 경험으로 변환하는 학습 환경 제공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자들이 교과 수업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교과 수업에서는 일방적 지식을 전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기보다는 나는 전달받는 사람으로서 전달해주는 사람에 비해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평면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험학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경험을 통해 교과서의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감각기관을 활용해서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체험학습 지도사는 이때 평면적인 수업을 입체적 경험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기존에는 전혀 체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이 학습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학습 환경만 변화되더라도 더 이상 학습자들은 나는 부족한 사람, 배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을 내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으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학습을 이어나가는 배움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학습자들은 자기주도 학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을 통해 지식을 재생산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고 이는 추후 새로운 탐구와 학습으로 연결되게 하는 긍정적인 순환을 일으킵니다. 체험학습 지도사, 흔히들 학예사 에듀케이터와 많이들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하는 체험활동으로 한정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사나 에듀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직접 고용이 돼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에 따라서 특히나 이 역할이 달라지는데요. 학예사는 전시를 기획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 학예사가 하던 설명이 교육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좀 부족함을 느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이 설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에듀케이터를 양성하고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습자에 맞춰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학예사와 에듀케이터가 본인의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방문하는 대다수에게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면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선생님들께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신청한 학습자와 상호작용 학습을 하면서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제일 큰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자 개개인에게 맞추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괄된 방법으로 체험학습을 운영했을 때 기존의 체험학습과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으로 방문을 해서 투어를 하고 마친 뒤에 간단한 것들을 만들고 헤어지는 체험학습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까지 연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들은 학습자를 맞춤형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진정한 배움으로 연결을 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박물관을 관람한다고 이렇게들 그 에듀케이터나 학예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좀 달라져 보겠습니다. 박물관 전시를 체험학습한다. 이 문구에서도요, 차이가 나타납니다. 관람을 하는 건 단순히 보고 지나치는 행인이 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체험학습한다는 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들을 얻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박물관 체험학습을 우리 학습자들한테 제공을 했을 때 학습자들은 문화예술 소양을 적극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더 이상 어렵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늘상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얻고 인문학적 사고를 가진 학습자로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선생님들 그 역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요, 학습자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며 상호소통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게 됨으로써 에듀케이터나 학예사와는 그 점에서도 출발점이 다릅니다. 보통 생각해 보시면 학예사가 이렇게 서 있고 학예사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반원을 그린 체험학습의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습자들이 단순히 듣고 간단한 대답을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선생님들께서는 변화하십니다.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와 학습자들이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학습자의 관심에 대해 적극적인 호응으로 자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이렇게 서 있는 자세만으로도 이 배치만으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학습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질문을 하면서 학습자의 지식 재생산,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이 질문이라는 건 모르고 아는 것을 정답과 그른답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습자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더 생각할 수 있는지 생각의 방향성을 확장해 주시는 역할로서 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답을 들으시고 호응을 해주시며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동료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게 되십니다. 학습자가 새로운 의미를 찾도록 격려하는 역할,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정보보다 우리가 준 것을 어떻게 요리해내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먼저 언어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말하기 기술 굉장히 중요한데요. 학습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시려면 눈을 마주치며 경청하며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공감을 하며 말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습자의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는데요. 학습자가 평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예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학습자들은 더욱더 쉽게 이해를 하고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마찬가지로 경청을 하게 됩니다. 학습자가 어릴수록 특히나 미취학이나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념을 한두 문장 정도로 짧지만 핵심의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쉽게 말을 하시는데 유용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습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개방형 질문을 할 때는 거수식으로 해서 이거 아는 사람 누가 해볼래? 라고 이런 식의 거수 진행형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것이 보이는데 다른 친구들도 뭐 보이는 거 있어요? 보이는 게 있으면 좀 우리 자유롭게 말해봐요. 이런 식으로 꼭 손을 들지 않더라도 손을 들고 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는 학습자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쓰기 표현 기술입니다. 체험학습에서 경험한 좀 낯선 어휘를 익숙한 어휘로 풀어내는 글쓰기 역시 중요합니다. 이 낯선 어휘들을 익숙한 어휘로 우리 선생님들이 풀어내는 글쓰기를 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활동지들을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더욱 수월하게 참여할 수도 있고 카드뉴스나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도 처음 이 프로그램을 접근하는 학습자들에게 낯설지 않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해보고 싶다 하는 그 동기 유발로 이 영역을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목표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전달력이 담긴 글쓰기 능력 역시 필요합니다. 체험학습을 학교 등이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 제안을 하실 때 이 프로그램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 일목요연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하실 수 있어야 다른 기관과의 협업도 가능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교수학습 측면에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신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체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신 게 중요합니다. 체험학습 주제에 대해 폭넓은 일반 지식 및 빠른 습득 능력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전공을 하신 과목과 관련된 체험학습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요.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 분야에 대해서도 체험학습을 운영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폭넓은 일반 지식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전문 서적이나 유튜브나 논문 등을 통해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공신력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습자들한테 전달했을 때 오류가 적도록 2번 이상은 이 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학습자의 발달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시고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역량 역시 필요합니다. 체험학습 분야에 대해서 정보가 하루에도 12번도 넘게 새로운 정보가 매일매일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지속하시면서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또 우리의 체험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자주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설계하시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학교 밖 공간을 이용하여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십니다. 이때 교수학습 설계의 기초는 대상자가 어떤 학습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고 또 이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간 양질의 상호작용과 협동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과정을 세밀히 계획할 수 있는 교수학습을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너희들끼리 해봐라 했을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작은 디딤돌들을 여러 개 놔주시고 이 디딤돌을 건너갈수록 디딤돌의 간의 간격을 넓혀주실 수 있는 치밀하고 촘촘한 교수학습 설계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낯선 환경에 방문한 학습자가
지식 생산 과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낯선 공간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 갑자기 잘해낼 수 없다는 것 이해하시고 최대한 처음 만나기 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온라인에서 체험학습 커뮤니티를 조직하셔서 조금 더 좀 익숙해진 상태에서 서로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체험학습 지도사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동안 있었던 단편적으로 흥미 위주의 일회성 체험에서 탈피해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자율학기제, 고교학점제 대비 프로그램 등으로 이 체험학습의 범위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가이드 투어 방식으로 체험학습은 이제 하실 수 없습니다. 진화된 단계로 나아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함께 그 과정 만들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요. 체험 경험을 지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체험학습에 한번 참여했던 학습자들이 또 다른 체험학습에 참여하고 싶어서 연속적으로 체험학습이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문화 소외계층의 참여를 유도해 주시는 방법도 우리가 앞으로는 고려해 두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교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지역의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체험학습 전문 운영기관 등에서도 함께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하는 기관 어느 곳이라도 우리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것 외에도 프리랜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온라인을 활용하셔서 홍보하시고 학습자를 모집하셔서 체험학습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체험학습 지도사 이제 직접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본 강좌를 통해 내가 어떤 직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더 열심히 하시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요. 이 결과를 학습 계획에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보수교육 자료로 다시 한번 이 체크를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보시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 더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불러드리는 문항을 들어보시고 맞다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생각하시면 X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지도에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응답 해주세요. 두 번째,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목적과 세부 프로그램 계획을 전달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네, 듣고 가능하신다면 O, 어려우시다면 X 하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지도를 할 때 학습자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존중하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경청하고 존중하는 대화란 학습자와 눈높이를 마주치시고 학습자의 의견에 대해서 공감과 호응, 격려를 해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신 걸 의미합니다. 학습자의 부모가 요청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다. 학습자 중에 알러지나 아니면 특이사항이 있어서 좀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체험학습 안에서 활용해 내실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장소의 관계자와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다. 예, 여기 동그라미랑 X에다가 몇 개씩 있는지 표시를 해주세요. 두 번째는 기초 직업 능력 중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안전사고 유형 미리 파악하고 대처법 준비해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다면 O, 아니면 X 해주시고요. 체험학습 중 일어날 수 있는 문제사항 예측하고 해결 방법 업무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면 O, 아니시라면 X 하시면 됩니다. 우천 및 체험학습장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체험학습 중단됐을 경우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체험학습 지도 중 발생할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순발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O, 아니시라면 X 하시면 됩니다. 학습자의 참여도가 저조할 경우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방법 가지고 계실까요? 이제 응답 다 하셨으면 OX 몇 개씩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기계발 능력도 중요합니다. 체험학습 지도사 역할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목표 세워 실천하시고 계신가요? 체험학습 지도사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서적 및 영상 등을 수시로 찾아보고 계신다면 O, 아니라면 X 하시면 됩니다. 현재 나의 경력 단대를 진단하고 이에 적절한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다면 O,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시면 X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O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지도사 동료 모임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경력 개발에 도움을 얻고 계신다면 현재 그렇다면 O, 아니시라면 X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프로그램 설계 능력입니다. 우리가 체험 프로그램 교육 목적을 고려해서 구체적 교육 목표를 기술하실 수 있다면 O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목표 달성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해서 프로그램 계획서 작성하실 수 있다면 역시 O 해주시면 되고요. 교육 목표, 교육 내용, 학습자 특성 고려한 교수 학습 방법 선정하실 수 있다면 역시 O 해주시면 됩니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 매체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동향 정리하고 분석하고 계실까요? 이제 마찬가지로 OX 표시하셔서 개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얼마큼 준비되셨는지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학습자 발달을 위해 직접 경험을 제공하고 또래 간 상호작용 지원하실 수 있다면 O 해주시면 됩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준비되셨다면 O 해주세요. 체험학습장의 유사직군 종사자, 에듀케이터나 학예사 등과 차별화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수 있다면 O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적 지식 전달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유형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제공하실 수 있으시겠죠? 관련 기관 안전교육에 참여하며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응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준비 되셨을까요? 네, 응답해 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OX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좀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다면요. 잠깐 일시정지 멈춰 놓으시고요. 충분히 고민하시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평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잘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만큼이나 평가 역시 중요합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전반 평가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 계신지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추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참가자 의견에 귀 기울이실 준비 되 계셨다면 O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 평가 자료 분석하고 결과 해석 정리하실 수 있는 준비 되셨을까요? 체험학습 프로그램 평가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이상 가지고 계시고 활용할 수 있다면 응답에 O 해주시면 됩니다. 체험학습 후 학습자의 학습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자료를 만들어 부모님께 개별적으로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역시 O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OX 다 표시하셨으면 각 항목별로 O가 몇 개 나와 있는지 한번 다 같이 개수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5개에서 30개의 동그라미가 나오셨다면 준비된 체험학습 지도사입니다. 이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14강의 강의를 보수교육의 개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5개에서 25개의 동그라미가 나온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준비가 잘 되고 계십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0에서 15개의 동그라미가 나왔다면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 14강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어떤 현장에서 어떤 분야의 체험학습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과도 차별화된 프로그램 하나하나 세심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험학습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교실에서 있던 평면의 학습을 입체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전환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의 참가자들과 함께 발맞춰 걸으시면서 함께 배워가는 파트너로서의 그 역할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필수 역량 알아보고 직무 능력 진단해 봤습니다. X 나오신 게 있다면요. 그 영역은 내가 더 채워나가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보다 더 꼼꼼하게 같이 학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